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수요일 캐펀뉴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연방상원이 어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 12명이 가세했습니다. 인지능력 퇴행을 획기적으로 막아주는 알츠하이머스 치료제가 개발돼 FD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라브레아 거리에서 대낮 복면 강도가 출몰해 롤렉스 시계를 강탈해갔습니다.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홈리스를 강제 입원시키는 명령을 발동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장쩌민 중국 전 국가주석이 96세로 사망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는 트윗이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맥도날드를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골드카드를 추첨합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1월 30일 수요일 캐펀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이 역사적인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무려 12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했습니다. 동성결혼에 대해 변화한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상원이 어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혼 존중 법안 Respect for Marriage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2명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하원에서도 올해 말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빠르면 다음 주에 가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2015년 대법원의 오버지펄 대 하지스 대법원 판결 이후 결혼한 수십만 동성 커플에 대한 구제 조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어제 저녁 성명을 내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이 법안은 LGBTQI와 타인종 커플들 그리고 자녀들이 누릴 권리와 보장을 보호할 것이라며 초당적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결혼 존중 법안은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국가적 요구사항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개별 주에서 다른 주의 합법적인 결혼을 인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2015년 오버지펄 대 하지스 판결을 다시 뒤집더라도 각 주정부는 여전히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 주정부는 다른 주에서 허용한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몇 년간 동성결혼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민주 공화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관련 지출 예산을 늘리고 심각한 철도 파업을 피하기 위해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지도자들과의 회동은 공화당이 탈환한 연방 하원 의회에 내년 1월 3일 개원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제약사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스 치료제가 임상 시험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츠하이머스 치료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개발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맵의 새싹 임상시험 결과 환자의 인지력 감퇴를 약 27% 정도 막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료 효과의 수치 자체는 대단한 것은 아니나 의료계에서는 중대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레카네맵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위약을 투여한 환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 27%에서 37%의 향상된 효과를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폴 에이젠 USC 알츠하이머 치료연구소 소장은 이 치료제의 완전한 승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라며 레카네맵은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에 투여되면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 협회는 이런 결과는 이 치료제가 알츠하이머병 최초 단계에 있는 환자들의 질병 과정을 의미 있게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한다며 미국 당국이 이 약의 승인을 신속하게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FDA는 레케나맙을 신속 검토 프로그램으로 승인 절차를 밟을지는 오는 1월 6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치매연구소 소장인 바트드 스트루퍼 박사는 레케나맙에 대해 알츠하이머 환자의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주는 최초의 약물이다 며 임상에서 나온 편익은 제한적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레케나맙은 뇌 속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드라는 단백질 덩어리를 제거하는 항체 요법 약물입니다. 캐플린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한인타운 인근 라브레아 길에서 대낮에 2인조 복면 강도가 나타나 길 가던 행인의 롤렉스 시계를 강탈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잡혔지만 주민들은 불안해하기만 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 인근 라브레아 거리에서 대낮에 2인조 복면 강도가 나타나 롤렉스 시계를 강탈한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지역은 LA에서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26일 낮 12시 30분경 유가와 라브레아 코너에 있는 라브레아 베이커리 앞에서 2인조 복면 강도가 갑자기 나타나 한 남성을 붙잡고 롤렉스 시계를 강탈한 뒤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출동해 강도들이 탄 차와 추격전을 벌인 끝에 이들을 체포했으며 강탈해간 롤렉스 시계도 회수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복면 강도들은 19세와 20세의 젊은 흑인 남성들이었습니다. 경찰은 관련 영상과 절도범들의 사진을 공개하고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또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절도와 강도 행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 모임 외출 시 고급 액세서리 등을 착용할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부터 사이버 먼데이로 이어지는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이 지났습니다. 파격적인 할인들이 많아 역대 최대 온라인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지난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에 미국인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쇼핑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은 사이버 먼데이의 사상 최대인 113억 달러를 온라인 쇼핑에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마비 사태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올해는 쌓여가는 재고로 고생하는 기업들이 대규모 할인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이 마침내 지갑을 연 것입니다. 오도비 디지털 인사이트의 수석 애널리스트 비베크 판드야는 공급과 인과 소비 지출 약화라는 환경에서 소매업체들이 대폭 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을 자극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 콘솔, 레고, 포켓몬 카드, 유무차, 애플워치, 드론, 디지털 카메라 등이 많이 팔린 것으로 오도비 디지털 인사이트 측은 분석했습니다. 24일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를 거쳐 사이버 먼데이까지 5일간 미국인들은 온라인에서 총 348억 달러를 쇼핑한 것으로 오도비 애널리스트는 추정했습니다. 미국 소매업회는 NRF는 이 기간 중 미국인 1억 9,670만 명이 쇼핑을 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9% 증가한 것입니다. 카플라 뉴스 샬백이었습니다. 네, 뉴욕시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홈리스들을 시정부가 강제 입원시킬 것을 명령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노숙자들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이지만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노숙자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것이라고 선언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자들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부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소속 경찰과 응급의료진에게 인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정신질환자들도 증상의 경중에 따라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존 뉴욕시 조례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들에 한해 비자발적으로 입원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지난 1월 뉴욕시 시장으로 취임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앞으로 뉴욕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게 우리가 가진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뉴욕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정신분열증을 가진 일부 노숙자들을 강제로 치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범죄율 증가와 정신질환자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전직 경찰 출신인 애덤스를 비롯한 일부 강경파 민주당원들 뿐만 아니라 공화당원들은 더 공격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올해 초부터 뉴욕시의 거리와 지하철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분석 결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타임스퀘어 노숙자가 지하철을 기다리는 여성을 선로로 떠밀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장점인 중국 전 국가주석이 96세를 이기로 사망했습니다. 중국의 개발 독재 시기를 이끈 철권 지도자였다는 평가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점인 중국 전 국가주석이 어제 상하이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96세입니다. 장 전 주석은 덩샤오핑에 이어 중국의 제3세대 지도자로서 15년간 중국을 통치하며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간 백혈병으로 인해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점인은 상하이 당석인 시절인 1989년 태안먼 민주화 시위 때 학생들을 옹호했다가 축출된 자오지양 청석의 후임으로 하루아침에 중국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덩샤오핑에 가려 실권이 없었지만 태안먼 시위에 대해 일말의 관용도 없다며 강하게 탄압하면서 권력을 강화해 그해 12월 당 중앙군사위 주석까지 초고속 승진했으며 1994년에는 국가주석에까지 오르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장점에는 소련의 몰락으로 위기를 맞았던 중국 내부 정치를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발전시켰는데 그의 이런 통치 방식은 신권위주의 개발 독재 등으로 불렸습니다. 장점에는 2004년 중앙군사위 주석에서 물러난 뒤에도 후진타오 시대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시진핑 시대에도 권력을 장악하려는 장점인의 상하이방 세력이 막후 권력 투쟁을 벌여왔지만 상하이방 세력은 대부분 숙청당했습니다. 장점인은 덩샤오핑 이후 사망한 첫 중국 최고 지도자여서 장래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가 꾸려지는 국장급 장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위는 추모대회가 열리는 날까지 베이징 태안먼, 신화먼, 인민대회당, 외교부, 홍콩과 마카오 연락판공실, 제외공간의 조기를 개양해 애도하고 홍콩과 마카오 연락판공실, 제외공간의 빈소를 마련해 조문을 받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트위터가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는 내용의 트위트를 삭제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를 향해 위선적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트위트는 15살 소년이 포스트한 것이어서 더 논란입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위터가 15세 소년이 올린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는 트윗 메시지를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망 스타트업 아비아토 공동 설립자인 에릭 주는 SNS에 한 장의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은 에릭 자신이 올린 머스크가 아보카도 토스트만 사 먹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8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트윗이 삭제됐다는 트위터의 메시지였습니다. 트위터는 에릭의 트윗이 트위터의 해모 행위 규칙을 위반했다며 삭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에릭은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냐? 라는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에릭의 트윗이 삭제되고 몇 시간 후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혀 위선적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에릭이 언급한 아보카도는 밀레니얼 세대를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1971년생인 머스크는 밀레니얼 세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모닝블루라는 언론사에 남긴 머스크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보카도 토스트를 멀리하고 편의점 커피를 구입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트윗에 대해 나는 아보카도 토스트와 프로 바리스타가 타준 커피를 좋아한다 라고 응수한 적이 있습니다.
에릭의 아보카도 토스트 언급은 머스크의 트위터 신규 구독료 정책을 함께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머스크가 사치만 부리지 않았어도 그가 추진하고 있는 월 $8 요금의 트위터 블루 도입을 강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에릭의 지적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카플랜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맥도날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맥도날드가 맥도날드를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골드카드 추첨을 실시한다고 밝혀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맥도날드가 맥도날드 평생 무료 이용권 3장을 내놓고 추첨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내놓는 평생 무료 이용권 맥골드 카드는 본인뿐 아니라 동반자들에게도 평생 무료로 맥도날드 음식을 제공하는 골든 카드입니다. 맥도날드's for Life 스윕스테이크 참여하기 위해서는 My McDonald's 리워드 가입 후 12월 5일부터 25일 사이 맥도날드 앱을 통해 주문을 하면 됩니다. 앱을 통한 주문 한 건당 한 번에 엔트리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리워드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명의 그랜드 프라이즈 위너는 맥도날드의 맥골드 카드를 받게 됩니다. 50년간 1년에 $1,040 어치의 맥도날드 음식 또는 $2만 여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명의 위너는 최대 3명의 친구에게 맥골드 카드 혜택을 똑같이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맥도날드 웹사이트 corporate.mcdonalds.com을 참고하면 됩니다. 카플랜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남가주 전역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강우량이 줄어 LA 지역은 강우량이 1인치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월드컵 한국팀이 포르투갈과 맞붙는 2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2일 오전 코리아타운 플라자 단체 응원전은 실내에서 열립니다. 비가 와도 영향이 없습니다. 이날은 손흥민 선수가 포르투갈의 호날두와 맞대결을 펼치는 경기입니다. 꼭 함께 모여서 응원합시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은 티셔츠, 응원봉, 라면을 무료로 드립니다. 또 추첨을 통해 카오나가 제공해주신 발마사지 경품도 드립니다. 11월 30일 수요일 카플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